오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디즈니 프린세스 오리지널 스토리. 옛날 옛적 먼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 아기를 낳는 게 소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비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왕비는 예쁜 공주를 낳았어요. 온 세상이 햇살을 품은 듯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공주의 이름을 아침 햇살이라는 뜻의 오로라라고 지었어요. 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로라 공주가 태어난 것을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잔치를 열었어요. 이웃 나라의 왕과 왕자도 초대를 받았어요. 왕자는 오로라 공주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지요. 두 나라의 왕은 오로라 공주가 자라면 왕자와 결혼을 시키자고 굳게 약속했어요. 곧이어 플로라, 파우나, 메리웨더 세 명의 여종이 포롱포롱 날아서 오로라 공주를 축복해 주러 왔어요. 저희가 공주님께 한 가지씩 선물을 드릴게요. 플로라 요정은 오로라 공주의 침대로 다가가 말했어요. 공주님, 저는 공주님께 아름다움을 드릴게요. 다음은 파우나 요정의 차례였어요. 제 선물은 고운 목소리랍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마녀가 나타났어요. 마녀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 매우 화가 나 있었죠. 엄마, 이 마녀는 그, 말레피센트예요. 그 사람 마녀잖아. 공주는 16번째 생일 해가 지기 전 물레의 손가락을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마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저 마녀를 잡아라! 왕이 군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지요. 마녀는 깔깔거리며 두 팔을 높이 치켜들곤 불꽃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모두 슬퍼하고 있을 때 메리웨더 요정이 말했어요. 마지막 선물이 남았어요. 저의 축복으로 마녀의 저주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 공주님은 물레에 찔리더라도 깊은 잠에 빠질 뿐 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입맞춤을 받으면 잠에서 깨어나고 마녀의 저주도 풀릴 거예요. 하지만 왕은 마녀의 저주를 두려워하며 명령을 내렸어요. 온 나라의 물레를 모조리 찾아내 불태워버리거라! 요정들은 마녀가 오로라 공주를 해치지 못하게 할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 믿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로라 공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플로라 요정이 한 가지 계획을 말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숲 속에 들어가 우리가 오로라 공주님을 키우는 건 어떨까? 마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요술도 쓰지 말고 그냥 평범한 시골 아낙네처럼 말이야. 플로라 요정은 시골 아낙네가 된 모습을 거울에 비춰주었지요. 왕과 왕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왕과 왕비는 이른 새벽 요정들이 오로라 공주를 안고 성 밖으로 나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어느덧 16해가 지났어요. 어둠으로 둘러싸인 마녀의 성은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마녀의 부하들이 오로라 공주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런 흔적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보 같은 것들, 공주가 잘한다는 걸 몰랐단 말이냐? 마녀는 지난 16년 동안 부하들이 아기 침대만 뒤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같이 솟아 마법 지팡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마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까마귀를 불러 말했어요. 믿을 거라곤 너밖에 없구나. 아주 높고 멀리 날아서 반짝이는 금발머리와 장미처럼 붉은 입술을 지닌 16살 계집아이를 찾아라. 부디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부디였구만, 이름이. 어?
까마귀. 까마귀 이름 안 나왔어. 부디는 제발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야. 숲속 오두막에 사는 아름다운 소녀는 자신이 공주고 자신을 키워주는 이모들이 요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요정들은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을 맞아 맛있는 케이크와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공주라는 사실도 알려주자고 했죠. 요정들은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고 오로라 공주에게 일부러 심부름을 시켰어요. 딸기 어제 많이 따왔는데요. 미안해서 어째 딸기가 아주 많이 필요해서 그래. 오로라 공주는 딸기를 따러 숲으로 향했어요. 오로라 공주가 나가자 요정들은 무척 바빠졌어요. 16해 동안이나 요술을 쓰지 않고 살았으면서 아직도 빵을 굽고 바느질하는 건 서툴기만 했거든요. 플로라와 메리웨더 요정은 드레스를 만드느라 끙끙거렸고, 파우나 요정도 케이크 반죽에 어떻게 달걀을 넣을지 몰라서 고민했어요. 오로라 공주는 콧노래를 부르며 숲으로 가고 있었죠. 동물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어요. 오로라 공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때 마침 이웃나라 왕자가 말을 타고 지나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무척 궁금했어요. 왕자가 노랫소리에 빠져있다 말이 통나무로 훌쩍 뛰어넘는 순간 그만 말에서 떨어져 시냇물에 첨벙 빠지고 말았어요. 오로라 공주는 동물 친구들에게 어젯밤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주 멋진 왕자님을 만나 춤을 추었어. 왕자님은 늠름하고 예의도 발랐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꿈을 여러 번째 꾸고 있어. 같은 꿈 계속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던데. 왕자는 물에 젖은 옷을 말리려고 모자, 망토, 장화를 벗어 나뭇가지에 걸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나타나 옷가지를 들고 이렇게 달아나지 뭐예요? 동물 친구들은 왕자의 모자와 망토, 장화를 각자 걸치고 왕자님 흉내를 냈어요. 오로라 공주는 노래를 부르고 왕자님과 함께 춤을 추었죠. 왕자는 동물들을 뒤쫓아갔어요. 동물들이 멈춰선 곳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죠. 왕자는 넋이 나간 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왕자는 오로라 공주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오로라 공주의 꿈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로라 공주는 화들짝 놀랐어요. 오로라 공주와 왕자는 숲속을 누비며 춤을 추고 또 추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왕자는 오로라 공주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 말했어요. 오로라 공주는 망설이다 수줍게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사는 오두막으로 오시겠어요? 두 사람은 이름조차 모르지만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편 오두막에선 요정들이 케이크와 드레스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메리웨더 요정이 지쳐서 말했어요. 아휴, 우리 이제 그만 요술을 쓰는 게 어떨까? 메리웨더 요정은 요술봉으로 금세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었죠. 아우, 이거보단 분홍색이 더 좋겠어. 플로라 요정은 파란 드레스를 분홍색으로 바꾸었어요. 메리웨더 요정도 지지 않고 다시 파란색으로. 둘은 파랑에서 분홍으로, 분홍에서 파랑으로 쉴 새 없이 요술봉을 휘둘렀어요. 그러다가 결국 서로 입고 있는 옷 색깔마저 바꿔버렸죠. 때마침 근처를 날아가던 마녀의 까마귀가 굴뚝을 타고 나오는 요술 불꽃을 보고 말았어요. 까마귀는 이곳이 바로 오로라 공주가 숨어있는 곳이라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집안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엿들었어요.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두막으로 돌아온 오로라 공주는 드레스와 케이크를 보고 기뻐서 방금 전에 만난 멋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했어요. 요정들은 깜짝 놀랐죠. 오로라 공주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웃나라 왕자를 두고 다른 청년과 사랑에 빠지다니요. 요정들은 할 수 없이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한편 왕궁에선 두 나라의 왕이 벌써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제 해가 지기만 하면 오로라 공주는 마녀의 저주에서 풀려나니까요. 그리고 곧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로라 공주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도 그리고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로라 공주의 머릿속은 온통 그 청년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왕궁으로 돌아가는 오로라 공주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정들은 조심조심 오로라 공주를 데려갔어요. 오로라 공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요정들은 눈물을 흘리는 오로라 공주에게 왕관을 씌워주곤 잠시 혼자 있게 해주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반짝이는 푸른 불빛이 나타났어요. 말레피센트다. 오로라 공주는 마치 푸른 불빛에 홀린 듯 빛을 따라 걸어갔죠. 오로라 공주는 비밀의 벽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불빛을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윽고 오로라 공주가 멈추어 섰죠. 그곳엔 물레가 있었어요. 물레를 만져라. 물레를 만져. 물레를 만져라. 물레를 만져. 마녀의 목소리가 주문처럼 울려 퍼졌죠. 오로라 공주는 넋이 나간 채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요정들이 오로라 공주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였어요. 이 멍청한 것들. 너희가 감히 나를 이길 줄 알았어? 마녀는 사악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요정들은 오로라 공주를 침대에 편안히 눕혔어요. 그리고 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며 손에 장미를 쥐어주었죠. 이런 끔찍한 일이 결국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 일을 아시면 왕과 왕비님 마음이 찢어질 거야. 메리웨더 요정이 울면서 말하자 플로라 요정이 대답했어요. 맞아. 그분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요정들은 오로라 공주가 깨어날 때까지 온 나라 사람들을 잠들게 했어요. 한편 왕자는 오로라 공주를 만나려고 오두막에 갔다가 왕자를 기다리던 마녀와 부하들을 만났어요. 마녀는 오로라 공주와 사랑에 빠진 청년이 공주를 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잡아 꽁꽁 묶었죠. 그리곤 마녀의 성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 가두어 버렸어요. 네가 오로라 공주와 결혼을 약속한 왕자더냐? 네가 사랑하는 공주는 내 저주에 걸렸다. 공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입맞춤만이 공주를 구할 수 있지. 과연 누가 공주를 구할지? 왕자는 마녀의 말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녀가 감옥을 나가자 요정들이 나타나 왕자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정의의 방패와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진실의 칼을 주었어요. 왕자와 요정들은 지하 감옥을 나와 재빨리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요. 마녀의 까마귀가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어요. 왕자는 요정들의 도움을 받으며 마녀의 부하들과 맞서 싸웠어요. 요정들은 빗발치는 화살을 꽃으로 변신시켰죠. 마녀는 왕자가 오로라 공주에게 가지 못하도록 왕국 주위를 가시덤불로 에워쌌어요. 왕자는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진실의 칼로 가시덤불을 해치며 왕궁으로 향했어요. 다미야, 누구 나왔어? 마녀 말레피센트가 용으로 됐어. 그래, 마녀가 거대한 용으로 변신해 왕궁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왕자를 향해 마구 불을 내뿜었어요. 왕자는 정의의 방패로 뜨거운 불길을 막아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녀가 내뿜은 불로 가시덤불은 활활 타올랐고
불길이 점점 거세지자 왕자는 절벽을 기어올라 몸을 피했죠. 마녀는 왕자를 쫓아와 마구 공격하며 낭떠러지로 몰았어요. 왕자는 칼과 방패를 높이 쳐들고 용감하게 싸웠죠. 그때 요정들이 나타나 진실의 칼을 향해 주문을 걸었어요. 진실의 칼아,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가서 악을 물리치거라. 왕자는 마녀를 향해 진실의 칼을 힘껏 던졌어요. 진실의 칼은 정확하게 마녀의 가슴에 꽂혔죠. 마녀는 몸부림치며 비틀거리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어요. 왕자는 한달음에 오로라 공주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침대로 다가가 오로라 공주의 입술에 입 맞추었죠. 그러자 공주가 스르르 눈을 뜨며 일어났어요. 드디어 마녀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요정들은 온 나라 사람들을 모두 잠에서 깨어나게 했어요. 왕과 왕비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 둘 깨어났죠. 자신들이 긴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계단을 향했어요. 아름다운 남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오로라 공주와 왕자였죠.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행복에 겨운 표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로라 공주와 왕자를 축복해 주었어요. 오로라 공주는 팔을 벌리고 뛰어가 왕과 왕비의 품에 안겼어요. 16해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모님의 따스한 품이었죠. 오로라 공주와 왕자는 춤을 추었어요. 왕궁과 온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